나이 들수록 왜 어떤 사람은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고 더 밝게 늙어갈까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몸이 급격히 무너지고 마음까지 가라앉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언제부터 몸이 말 안 듣기 시작한 걸까?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낄 때마다 마음이 자꾸 약해진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 드는 과정 자체는 누구나 겪지만 노화의 속도는 모두 같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인데도 얼굴빛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걸음걸이가 다르고 삶의 힘이 다릅니다. 그 차이는 타고난 운명이나 돈이나 환경이 아니라 아주 작은 삶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하게 늙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5가지 비밀을 먼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2살의 박 선생님은 오랫동안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쉼없이 달려온 분입니다. 은퇴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대체 언제 이렇게 지쳐버린 거지? 어느 순간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고 자꾸 피곤했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동네에서 자주 보던 80이 넘은 한 할머니는 늘 밝고 매일 걸음을 바삐 옮기고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건네며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박 선생님은 이런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분은 나보다 10살은 더 많은데 왜 나보다 더 젊고 가벼워 보일까?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젊음은 되돌릴 수 없지만 늙어가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선택이 바로 우리 삶의 질을 바꿉니다. 그럼 건강하게 늙는 사람들의 공통점 5가지. 첫 번째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몸을 조금이라도 계속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움직임은 운동선수처럼 뛰고 무거운 무게를 드는 그런 활동이 아닙니다. 매일 30분 걷기, 아침마다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집안일을 하며 자연스럽게 만드는 움직임.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노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몸은 멈추면 바로 늙기 시작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다시 깨어납니다. 박 선생님도 처음엔 오래 걷지 못했지만 하루에 10분씩만 걸어도 기운이 조금씩 돌아오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아주 조금 하는 것의 차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큽니다. 둘째는 자신의 몸의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수록 몸은 아주 작은 변화도 신호로 보내줍니다. 잠이 예전보다 얕아지고 피로가 오래가고 관절이 뻐근해지고 가끔씩 이유 없는 두통이 찾아오고 이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몸은 점점 더 큰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반대로 신호가 왔을 때 잠시 멈추고 쉬고 조절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는 사람은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합니다. 병을 막는 게 아니라 몸의 이야기를 듣고 조율하는 사람. 그게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셋째는 감정의 움직임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몸만이 아니라 마음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안, 외로움, 두려움, 상실감. 나이 들수록 이런 감정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데 문제는 이 감정들을 눌러두는 데서 시작됩니다. 건강하게 늙는 사람들은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좀 우울하네 하고 인정하고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고 잠시 산책을 나가고 할 수 있는 작은 방법으로 마음을 풀어냅니다. 감정은 숨길수록 굳어지고
인정할수록 가벼워집니다. 넷째는 인간관계를 가볍고 따뜻하게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건강하게 늙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리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사람,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반대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 안부를 챙기는 사람과 관계를 이어갑니다. 관계는 수가 아니라 온도입니다. 많을 필요도 없고 깊을 필요도 없고 내 마음이 편안한 몇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다섯째는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거창한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모르는 것을 검색해보고 처음 가는 길을 걸어보고 새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작은 호기심을 삶에 계속 남겨두는 것. 이런 작은 배움들이 뇌를 계속 깨어있게 하고 마음을 젊게 만들어줍니다. 뇌세포는 줄어들지만 연결은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건강하게 늙는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5가지입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모두 똑같아지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더 단단해지고 누군가는 더 깊어지고 누군가는 더 젊게 늙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7가지 중 마지막 2가지 비밀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어서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노년이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고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다음 이야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5가지를 이야기 나누었죠. 몸을 조금씩 움직이고 몸의 신호를 듣고 감정을 다스리고 관계를 가볍게 유지하고 배우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것만 실천해도 노년의 속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건강하게 늙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2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2가지가 왜 우리의 삶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지 천천히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작은 기대를 남겨두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일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익숙한 하루가 편하고 변화가 조금은 두렵고 새로운 시도를 하면 혹시 실패할까 걱정도 되죠. 그런데 건강하게 늙는 분들은 이 지점에서 아주 작은 차이를 보여줍니다. 크게 도전하는 게 아니라 마음 한쪽에 아주 작은 기대를 남겨둡니다.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겠지. 오늘은 어제보다 덜 피곤했네. 이 길 한번 걸어볼까? 이 사람이랑 이런 이야기도 해볼까? 이런 작은 기대는 마음의 불씨처럼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기대가 있는 사람은 얼굴빛이 다르고 걸음이 다르고 말투가 다릅니다. 박 선생님이 처음 걷기 시작했을 때 하루 10분도 버거웠지만 작은 기대 하나 덕분에 지금은 하루를 가뿐하게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기대는 몸을 움직이게 하고 몸은 다시 기대를 키웁니다. 이게 건강한 노년의 가장 강력한 순환입니다. 2번째는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평생 남에게 맞추며 살아왔고 나보다 가족을 먼저 챙겨왔고 나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어색했던 세대니까요. 그런데요, 노년은 나에게 처음으로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상처가 남아있든 오늘의 나를 자꾸만 책망하면 몸과 마음은 빠르게 지쳐갑니다. 반대로 나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고 오늘의 나를 인정해주고 작은 실수조차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친절한 사람은 남에게도 따뜻해지고
관계는 더 단단해지고 몸과 마음의 회복력도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채찍이 아니라 온기입니다. 내가 나에게 건네는 그 온기가 노년을 버티게 하는 마지막 힘입니다. 여러분, 결국 건강하게 늙는다는 건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몸을 조금 움직이고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 사람들과 따뜻한 거리를 유지하고 작은 배움과 기대를 품고 나에게만큼은 따뜻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모여서 삶의 속도와 방향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꿈꾸시나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마음에 가장 오래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더 빛나고 더 건강하게 이어지도록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되고 노년의 시간도 아직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요.